6월 30일 뉴스버스 유튜브 방송 시작합니다. 지난 6월 13일에 진병준 한국노총 전국 건설산업노조 위원장이 구속됐죠. 먼저 이제 이 건설산업노조가 어떤 곳인지를 좀 한번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전국의 이제 건설노조는 산별노조로 인정되는 노조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제 소위 규모가 크고 현장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요. 그리고 국가와 협상력을 발휘한 노조는 딱 두 개뿐인데요. 한 개는 이제 민주노총의 건설연맹이고 또 하나가 바로 한국노총의 건설산업노조입니다. 진병준 위원장은 이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를 16년간 이끌어온 터줏대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구속이 된 거죠. 이 노동계에서는 이 사건을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진병준 위원장이라는 분이 이제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그 노조를 어떻게 키워갔는지, 왜 그 범죄가 이제서야 밝혀지게 된 건지, 그리고 지금 건설산업노조는 어떤 상황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구속된 혐의를 살펴보면요. 이 10억 원가량의 이제 횡령과 이 1,000만 원 이상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먼저 어떻게 횡령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저희 뉴스버스가 이 건설산업노조 간부들을 통해서 진병준이 횡령한 이 회계 내역을 정리한 파일을 저희는 확보를 했습니다. 이 횡령의 구조는 다음과 같은데요. 이제 통상적으로 노조가 이제 다른 이제 노조 지부로부터 이제 지부에 있는 조합원들에게 이 노조비를 이제 받습니다. 근데 그 돈은 이제 소위 말하는 노조의 CMS 통장으로 입금이 되는데요. 그 통장에서 이 노조원들의 이제 월급도 나가고, 그리고 이제 뭐 운영비로 사용되고, 이제 원래 돈을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진병준 위원장은 별도의 통장을 3개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복지후생비 통장, 그리고 하나는 퇴직금 통장, 그리고 또 하나는 차량 유지비 통장이었죠. 그래서 이제 필요할 때마다 이 CMS 통장에서 이제 자신이 관리하는 3개의 통장으로 돈을 보내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통장에 들어온 돈을 횡령을 해서 본인이 사적으로 착복을 한 것이죠. 저희가 한번 그러면은 확보한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퇴직금 통장을 먼저 열어볼 텐데요. 이 전퇴직금 통장이라고 되어 있는 엑셀 파일이 있습니다. 자, 2018년 7월, 8월, 12월에 이제 횡령 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자, 이 통장을 보면은 건설산업노조에서 들어온 돈을 2018년 7월 31일 100만원, 2018년 8월 3일 100만원, 다시 또 8월 3일 100만원, 그리고 12월 4일 100만원, 또 12월 4일 100만원, 이런 식으로 돈을 출금해 나간 것이 확인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복지후생비 통장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곳에도 보면 2019년 6월, 7월, 8월 이 세 달치가 나와 있는데요. 2019년 6월 12일에 100만원, 7월 23일에 100만원, 50만원, 8월 18일에는 100만원씩 6번에서 총 600만원. 자, 이런 식으로 돈을 횡령을 한 겁니다. 다른 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량 유지비 통장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 통장에서도 2019년 3월 달에만 3월 5일에 100만원, 100만원, 200만원, 그리고 3월 31일에 100만원, 50만원, 150만원,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횡령이 이루어졌고, 2018년 한 7월에서 8월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이 횡령 행각은 지속이 된 걸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자, 이렇게 통장에서만 횡령을 했을까요? 그게 아니고, 이제 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준다라고 해서 돈을 지급한 후에 그 돈을 다시 돌려받기도 했습니다. 자, 이 내역도 2020년, 2021년 CMS 계좌 내역에 전부 나와 있는데요. 먼저 2020년 CMS 계좌를 열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2020년 12월 16일 내역이 있습니다. 자, 여기 직원들 이름도 나와 있는데 이거는 모자이크 처리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직원들에게 300만원, 230만원, 280만원, 310만원, 350만원, 350만원 이렇게 보너스가 나가요. 이 나간 돈을 그대로 다시 자신의 위원장의 아들, 진병준 위원장 아들 통장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린 겁니다. 자, 이렇게 빼돌린 돈이 약 10억 원가량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법인카드도 마찬가지로 횡령을 했습니다. 법인카드라는 것은 업무를 위해 필요한 것에 돈을 사용하는 게 정석이죠. 자,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법인카드를 쓰셨는지 한번 보시죠. 법인카드 횡령 정리, 이제 회계 직원들이 정리해 놓은 내역입니다. 이 내역들을 쭉 보시면은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돈을 사용하라는데, 이 특이한 점은 특정 지역에서 돈을 계속해서 사용을 해요. 특히 이제 집히는 지역은 경남 창원 그리고 경기도 안성에서 이 법인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보면 단골 식당도 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주말에 유원지에서 법카를 긁는다든지 혹은 숙박업소에서도 또는 숙박업소에서도 상당 부분 이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횡령한 돈 중에 이해관계가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돈이 흘러간 사실도 별도로 확인이 됐습니다.
저희가 확보한 이 회계장부 내역을 좀 보면 2019년 7월 17일에 이제 진병준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의 모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보내라고 지시하면서 노동조합 명의 계좌에서 노조 간부들에게 100만원씩 총 300만원을 송금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돈은 그대로 해당 국회의원의 후원의 통장으로 입금이 되죠. 자, 그 다음에 2020년 2월 13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날도 이제 특정 국회의원에게 돈을 보내라고 지시를 하면서 다시 또 노조 간부 3명에게 100만원씩을 입금을 해줍니다. 총 300만원이죠. 그리고 이것도 다시 그 국회의원의 후원의 통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국민의힘 국회의원 3명,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명에게 한 300만원, 300만원, 그리고 600만원, 그리고 300만원씩 들어간 사실이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요. 자, 그리고 특정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었다 라고 해서 여러 지부장들을 모아놓고 정치자금을 후원하라라고 지시를 하고, 특정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이 의원이 건설산업노조를 많이 도와줬으니까 이 사람에게 정치 후원금을 내라 라고 한 후에 그 내역까지 받아봤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수년간 횡령을 저지른 이 진병준 위원장의 혐의를 왜 여태까지 몰랐을까요? 저희가 그 원인을 한국노총 건설노동자들에게 물어본 결과, 이제 뭐 한국노총에서 이제 뭐 눈을 감아주거나 혹은 이제 정치권에서 압력이 있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진병준 위원장이 어떻게 노조를 시작했을지 여기서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진병준 위원장은 한국노총에서 건설산업노조 위원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 처음 노조를 시작한 곳은 민주노총입니다. 이분이 2004년에 덤프현대 충남지부 사무국장이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 취재를 하면서 당시에 덤프현대 의장을 맡고 있던 민주노총의 고위 간부에게 그 진병준 위원장에 대한 얘기를 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분은 저랑 통화를 하면서 첫 번째 통화에서 이 진병준은 노조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사람이다. 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자,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좀 설명을 들어봤는데, 그 당시에 덤프트럭 기사를 하시다가 노조 간부로 이제 들어오셔서 한 번은 이제 서울에 있는 본조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 덤프현대 사무실에서 이분이 진병준 위원장이 어떤 제안을 했는데요. 그 제안은 뭐냐면 자신이 본거지인 충남 천안에다가 자동차 정비소를 차리고 이 정비소에서 덤프현대 충남지부 소속 조합원들의 트럭의 타이어, 엔진오일 등을 이제 정비를 하는 거죠. 이 사업을 자기네가 도맡아서 하겠다. 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제 거리가 문제가 된다면 이 사업을 확장을 해서 지점도 설립해서 사실상 사업체를 운영하겠다고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금을 본조의 50%, 그리고 자신들이 50%, 해서 돈을 나눠 갖자고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당시에 덤프현대 의장이 이런 말을 했대요. 너무 황당해서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노조법 위반을 떠나서 이건 지금 노조원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겠다는 건데 이건 안 된다 하고 단칼에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랬더니 진병준 위원장이 자기가 자신과 함께 충남지부에서 있던 사람들과 함께 한 800명 정도를 이끌고 노조를 탈퇴했다고 해요. 그래서 진병준 위원장은 자신에 따라 탈퇴한 충남지부 간부들과 함께 그 2007년에 건설산업노조의 전신인 건설기계노조를 세웠습니다. 이 건설산업노조 간부에 따르면 이 함께 탈퇴한 간부 중에 나이가 가장 어렸던 진병준 위원장이 노조위원장직을 좀 떠맡듯이 맡았다고 해요. 자, 그런데 노조 법인 대표자는 자신의 부인이었습니다. 자, 그 통상 위원장 본인이나 사무처장을 대표자로 세우는 것과는 좀 많이 다르죠. 이제 자신의 노조를 세운 진병준 위원장은 한국노총에 가입하려고 했습니다. 이 건설 현장에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양대노총이라는 소위 타이틀이 필요하기 때문이었죠. 근데 민주노총은 제 발로 나왔으니 다시 갈 수가 없는 것이고 결국에는 선택지가 한국노총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마침 이제 조직 확대 사업을 하던 한국노총은 진병준 위원장이 이끌던 건설기계 노조를 회원노조 후보군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이 한국노총의 정식 회원노조가 되려면 산별노조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요. 한국노총에서 산별노조를 인정을 받으려면 조합원 수 1만 명을 넘겨야 합니다. 자, 이 때문에 당시에 이제 건설기계 노조는 실제 조합원이 800명 정도밖에 안 됐었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노총의 산별노조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조합원의 가입 원서를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015년에 진병준 위원장에 대한 사문서 위조 혐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전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열렸는데요. 진병준 위원장이 당시에 사문서 위조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판결문을 보면 2009년 6월부터 군산지역에 이제 진병준 위원장이 알고 지내던 보험설계사 등을 시켜서 2019통의 가입 원서를 조작했다고 해요.
다만 이제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이 무죄를 받게 된 원인이 또 이제 황당합니다. 이제 한국노총에 제출했던 가입원서를 다시 미리 빼돌린 거죠. 자, 저희가 이제 당시에 한국노총 간부의 녹취록을 저희가 좀 확보를 했는데요. 그 녹취록에 따르면 이 한국노총에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제 가입원서를 우리가 일단 제출했던 가입원서를 3일만 좀 보고 돌려주겠다 하고 난 후에 이 가입원서를 받아서 이제 3일 후에는 잃어버렸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위조 사문서를 행사한 혐의에 대해서는 이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죄가 나오게 된 거죠. 자, 이렇게 조합원 가입원서를 조작하고 산별노조로 인정을 받았죠. 그렇게 한국노총이 회원조합이 됐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실제 조합원 수는 적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건설산업노조는 굉장히 초창기에 재정난에 시달렸습니다. 그 건설산업노조 관계자들에 좀 따르면 재정이 안정화되기 시작한 것은 약 한 2015년 정도부터였다고 합니다. 이 자금난에 시달리던 2013년에도 진병준 위원장은 국가에서 지급되는 보조금을 빼돌리는 또 범죄를 저질렀어요. 건설산업노조가 2013년 8월 5일에 건설노동상담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 건설노동상담소는 당시의 취지를 보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건설노동자는 우리나라 노동자 가운데 가장 많은 고충이 있지만 공공기관이나 일반 민간 노동상담소들이 대부분 건설산업 특유의 환경이나 구조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 자, 그래서 200만 건설 노동자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상담소를 만든다라는 취지로 이제 이걸 만들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실제로 운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건설노조는 이 건설노동 상담소를 운영한다는 명목으로 2013년이죠. 2013년 하반기부터 2017년까지 총 이제 9,200만 원 정도의 보조금을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았습니다. 자, 다음은 뉴스버스가 확보한 계좌 내역입니다. 건설노동상담소의 상담원으로 등록했던 분들의 이름이 이제 성이 공교롭게도 진병준 위원장의 성과 같은 진씨입니다. 저희가 확인을 해본 결과 이들은 진 위원장의 아들과 동생이었습니다. 이 진병준 위원장의 동생인 진모 씨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상담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걸로 확인됐는데요. 이분은 매달 150만 원의 급여를 받아갔습니다. 그 진병준 위원장의 아들은 2016년 10월부터 12월까지 3달간 매달 180만 원을 받아간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진 씨가 아닌 사람도 있는데요. 이분은 박 씨입니다. 알고 보니까 이분은 진병준 위원장의 부인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진병준 위원장 부인은 2016년 10월부터 12월까지 3달간 매월 180만 원을 받아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횡령뿐만이 아닙니다. 이 진병준 위원장은 한국노총 선거에서 부정선거를 벌이기도 했는데요. 자, 한국노총 위원장 선거가 2020년 1월에 있었죠. 이 당시 현재 한국노총 위원장인 김동면 위원장과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이 맞붙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이제 박빙의 승부를 펼쳤고요. 김동면 위원장이 1580표, 그리고 김만재 후보가 1528표를 얻어서 불과 52표 차이로 한국노총 위원장의 당락이 갈렸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 진병준 위원장이 건설산업노조 소속 대의원들에게 김동명 위원장에게 투표하라고 지시를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당시 대의원이 50명이었으니까요. 50명이 김동명 위원장에게 투표하지 않았다면 이 결과가 뒤바뀔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뉴스버스가 당시에 투표에 참여했던 대의원들의 진술서 28장을 확보했습니다. 이 진술서의 내용을 보면 이 선거 당일날인 2020년 1월 21일 그 진병준 위원장이 점심 식사 겸 사전 미팅을 한다면서 건설노조의 선거인단 50명을 고깃집으로 불러냈다고 해요. 그리고는 건설노조 간부를 통해서 선거인들에게 김동명 후보에게 투표하라고 지시를 한 거죠. 이 진 위원장의 지시를 받은 건설노조 간부는 이 선거인들이 실제로 김동명 위원장에게 투표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카카오톡 단톡방을 만들었고요. 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사진으로 찍어서 이 단톡방에 전송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리고 모두가 김동명 위원장에게 투표한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이 단톡방을 폐쇄했다고 합니다. 자, 이 진병준 위원장의 범죄 행각은 내분에 의해서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됐습니다. 이 진병준 위원장이 일부 지부장과 알력 다툼 과정에서 자신과 다툼을 벌인 지부장들의 권리를 정지시키는 징계를 내렸는데요. 이에 화가 난 지부장들이 진병준 위원장이 횡령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수사 의뢰서를 제출한 거죠. 이 사무처 간부들은 처음에는 무슨 횡령이냐 하면서 펄펄 뛰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진병준 위원장도 횡령은 없다고 자신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일부 횡령한 사실이 회계장부 정리 과정에서 확인이 되면서 이를 덮기 위해서 이 전문적으로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회계사까지 고용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해요. 제가 사무처 간부들을 좀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이 처음에는 횡령이 없다고 하더니 2억, 그 다음엔 4억 이런 식으로 까도 계속해서 횡령한 돈이 나가서
그 어찌해야 할지를 모를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예, 결국 이제 사무처 간부들이 경찰 수사에 협조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고요. 그 진병준의 횡령 내역이 정리된 회계 자료를 충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넘기면서 이 진병준 위원장에 대한 수사가 탄력을 받고 최종적으로는 구속까지 되게 된 것으로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자, 이제 진병준 위원장이 구속이 되면서 한국노총은 건설산업노조에 대한 징계 절차를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건설산업노조를 한국노총에서 퇴출을 시켜야 된다. 자,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이제 건설노조 내부적으로도 노조를 해체하고 뿌리째 바꿔서 재탄생시켜야 된다 하는 쇄신파와 이 틀을 유지하면서 수습하자 하는 쪽과 여전히 진병준 위원장을 옹호하는 세력이 사분오열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한국노총의 징계 절차는 상벌위원회가 활동을 마친 7월 8일경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6월 30일 뉴스버스 유튜브 방송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